안녕하세요. 인천 의뢰한의원 박수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으로 쇼그렌 증후군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병원에서 어떤 검사 소견이 나왔을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검사를 위해 류마티스 내과를 가야 하는지 2016년 유럽 류마티스 학회 공고안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단을 고민 중이시거나 걱정 중이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천천히 진행하는 그리고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구건조증과 구강건조증이 주요 증상이긴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쇼그렌 증후군 재단에서 3,6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불편하다고 표현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과 구강건조증을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그 외에도 피로감, 관절통, 브레인포그, 수면의 이상, 근육통, 불안증, 신경병증, 두통, 변비, 근무력증, 조조강직, 어지러움, 만성기침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호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증상 외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질병도 굉장히 많은데요. 레이노 증상과 폐 질환, 관절 문제, 근육 문제, 피부 질환, 중추신경 증상, 호흡기 증상, 신장 문제, 그리고 말초신경 증상 등의 굉장히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그렌 증후군은 언제 검사해봐야 될까요? 2016년도 유럽 류마티스 학회 공고안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질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검사를 의뢰해야 되는지 일반 의사를 대상으로 공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과 침분비샘 등의 분비샘 기능 부전으로 건조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관적으로 건조하다는 느낌 이외에도 분비 기능 저하로 인한 많은 증상과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침분비 저하로 인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안의 통증, 입안의 음식물이 달라붙는 상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운 연화곤란증, 발음이 어렵거나 먹기 어려운 증상들, 구강 내 감염 위험도 증가, 충치와 치주 질환의 증가, 틀니 사용 시 어려움, 입바닥에 침이 고이는 현상이 좀 사라지고 혀 표면을 관찰했을 때 붉어지고 관찰되는 외형의 변화가 보이고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고 입천장과 뺨, 혀 아래 등의 구강 점막에 잔주름이 보이게 됩니다. 입꼬리에 염증이 생기는 구각구순염이 흔하고요. 입천장이 붉어진 홍반증이 나타날 수 있고 혀가 붉어지고 맨들맨들해지는 위축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물 분비 저하와 다른 기타 분비샘 기능 부전으로 인한 증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눈이 부시는 광과민성, 눈이 붉어지는 안구 형반, 눈의 피로감, 시력 저하와 눈이 뿌연 증상, 그리고 눈 윗꺼풀 등에 생기는 안검염, 세균성 각막염, 결막염, 각막의 궤양, 각막의 혈관 확장과 혼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목소리가 쉬거나 귀가 가려운 증상들, 만성적인 기침, 피부의 건조증,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건조증과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만으로 쇼그렌 증후군 진단검사를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실제 안구 건조증 환자 중에 약 10%만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이나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서 위에 말씀드린 주관적인 증상이 있다면 진단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건강검진 혹은 다른 질환 때문에 혈액검사를 했을 때 다음 소견이 나타난다면 쇼그렌 증후군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적혈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효소판 감소증 등의 혈구 감소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염증 수치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ESR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은 일반 혈액검사에도 흔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으로 고감마글로불린 혈증, 면역글로불린 G 상승,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상승, 항액항체 양성, 류마티스인자 양성, SSA, SSP 양성, 저보채혈증, 할렌글로불린 혈증이 발견된다면 역시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일반 검사에서는 잘하지 않고 면역검사를 위해서 진행한 혈액검사에서만 검출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 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거나 류마티스인자 양성인 경우에 원인 질환을 찾지 못했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 혹은 증상을 리스팅해 본 것인데요. 일반 환자분들에게는 대부분 생소할 수 있으니 흔하게 발생하거나 많이 접하는 질환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거나 혹은 이런 질환이 있으면서 건조증이 심하다면 그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신경 증상으로는 다발성 단신경염, 축삭신경병증,
신경절증, 3차 신경병증, 뇌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과 유사 증상, 시신경 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무균성 뇌수막염이 해당됩니다. 혈액검사는 방금 전에 확인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거나 용혈성 빈혈, 에반스 신드롬,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하선의 림프종 등이 발견된다면 쇼그렌 증후군 진단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간질성 폐렴과 기질환 폐렴, 폐동맥 고혈압이 있고, 신장 질환에는 원위 세뇨관성 산증, 저칼륨 주기성 마비, 골연화증이 있으며, 비뇨기 질환에는 요로결석과 신수질석회증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이 있습니다. 산과 질환에는 태아의 선처성 침차단, 심장 단련 섬유증, 신생아 루푸스와 신생아 심장 판마증이 있을 때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에는 재발성 이하선 비대증, 감각신경성 난청과 림프종이 있고요. 소아과 질환에는 원딘 불면열과 임파선 비대증이 있으며, 피부과 질환에는 윤상공반 피부 자반증, 다리 궤양이 있고, 심혈관 질환 레이노 현상과 자율신경 실솔증이 있습니다. 실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된 분들이 진단받는 시점에서 건조증 외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증상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 중 진단 때부터 그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비중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표에 포함된 12개 항목은 SSDIA, 즉 쇼그렌 신드롬 디지즈 액티비티 인덱스라고 하는 쇼그렌 증후군의 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12개 영역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표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려보면요. 분비생 증상의 경우 진단 당시 있었던 경우는 85%, 경과 관찰 중에 생긴 경우가 15%라는 뜻인데요. 전체 환자 중에 85%가 분비생 기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분비생 기능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진단 초기부터 있었던 경우가 85%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72%라는 뜻이 아니라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진단 때부터 그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72%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에 7가지 영역은 진단 당시부터 있었던 환자분들이 50% 이상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건조증 등의 분비생 증상, 혈구 감소증 등의 혈액학적 이상, 자가항체 양성 등의 생물학적 이상, 피로감 등의 일반적인 증상, 관절통, 관절염증 등의 관절질환, 중추신경계 증상, 피부 증상, 이하섬유염 증상은 진단 초기부터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쇼그렌 증후군 조기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표는 12개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별적인 질환 혹은 증상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 초기부터 있었던 분들의 비중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를테면 소소묘 신경병증은 진단 초기부터 있을 확률이 80%라는 의미고요. 윤상 홍반 역시 진단 초기부터 있을 확률이 77%라는 뜻입니다. 전체 환자 중에 77%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증상이 있었을 때 처음부터 있을 확률이 77%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50% 이상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증상들은 쇼그렌 증후군 진단 초기일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소묘 신경병증과 유성반 이외에도 관절통증, 레이노 현상, 신경절증, 자반증, 중추신경 탈수초와 다발성 신경병증, 관절염, 척수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표는 위에서 언급한 표의 근거 논문들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보면 관절통의 경우 370명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82명이 진단 초기부터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되어서 초기 증상으로 있었던 경우가 76%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척수염의 경우는 40명의 환자분들이 척수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23명, 즉 58%는 진단 초기부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는 25%였고 간질성 폐질환이 진단 초기부터 있었던 경우는 22%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쇼그렌 증후군은 어떤 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될까요? 2002년 ACR, 2012년 유럽 진단권관 등을 사용했지만 2016년도 제안된 진단 기준이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진단 진입 기준이 있습니다. 즉 다음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그때부터 진단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3개월 이상 안구건조증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힘든가, 눈에 모래알이 낄 느낌 혹은 이물감이 계속 재발하고 있나, 하루 3번 이상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는가, 이 3가지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평가이고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이 마른 느낌을 자주 있었나, 마른 음식을 삼키기 위해서 음료를 마시나, 이 2가지는 구강건조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없더라도 유럽 류마티스학회에서 제안한 SSDIA 설문상 1개 이상의 영역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항목은 5가지입니다. 침샘 조직 검사와 혈액 검사, 안구 염색 검사, 눈물 분비량 측정, 침 분비량 측정인데요. 각각 검사 항목에서 양성이면은 조직 검사는 3점, 혈액 검사는 3점, 안구 검사는 1점, 눈물 분비샘 검사와 침 분비 검사는 1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총 4점 이상이면은 쇼그렌 증후군을 확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직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 방식으로 통증이 심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만약 혈액 검사 양성이면서 나머지 3개 검사에서 하나만 해당돼도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까지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표는 5개의 검사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표인데요. 조직 검사에서 포커 스코어 1점 이상인 결과의 중요도는 0.15라고 한다면 혈액 검사에서 SSA 항체 양성인 경우는 0.04고 안구 염색의 중요도는 0.02, 눈물 분비량과 침 분비량의 검사는 0.01로 비중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침샘 조직 검사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에서는 음성이지만 조직 검사 등으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한 경우는 전체의 26에서 67%로 추정됩니다. 이를 혈청 음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SSA나 SSP에서 정상이지만 조직 검사에서 진단이 많이 되는 이유는 쇼그렌 증후군에 관련되는 항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없고 SSA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SP1이나 CA6, PSP에 대한 항체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SSDI의 12개 영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진단 진입 기준에 건조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영역에 해당되는 증상 혹은 질환이 있을 때 진단 검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질, 즉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수면 중에 나는 땀,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고요. 임파선은 임파선염이 특징적입니다. 샘 증상으로는 이하샘, 악하선의 부종과 비대가 나타날 수가 있고 관절 증상은 손과 손목, 발, 발목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동반되는 관절의 통증, 그리고 활액막염이 있고요. 피부는 윤상공반, 피부혈관염, 두드러기 혈관염, 자반증과 궤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기관지 문제로 인한 만성기침과 간질성 폐질환이 해당되고 신장 질환으로는 신세뇨관 신증과 사구체 질환 등의 단백뇨와 GFR 감소 소견이 있습니다. 근육염과 다발성 신경병증 등의 말초 신경병증, 시신경염, 인지기능 저하, 다발성 경화증 유사 증상, 혈관염, 일과성 뇌혈 발작, 간질, 횡단성 척수염 등의 중추신경 증상이 있고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증 등의 혈구 감소증 등이 있고 생물학적 검사 소견으로는 낮은 보체 수준과 고감마글로불린 혈증, 할렌글로불린 혈증이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진단이 늦어지는 질환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증상이 있고 나서 진단되는 데까지 7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도 짧진 않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진단되는 그 사이에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맨 처음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쇼그렌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전신 질환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그중 어떤 증상들이 진단 초기부터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루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면역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생활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보자면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이 심하면서 구강 증상, 안구 증상이 있거나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 이하선염, 침샘 부종, 혹은 두드러기, 윤상 홍반, 혈구 감소증이 있다면 쇼그렌 증후군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